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실제 처벌은 경고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곳곳에서 치솟고 진화대원들은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불길은 고속도로 바로 옆까지 번졌습니다. 그제란 11시 50분쯤 옥천군 청서면에 난 산불은 영동군까지 번지면서 축구장 55개 넓이인 39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에 취약한 소나무가 밀집돼 있어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옥천에서 시작한 산불이 영동까지 번져 주불 진화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잔불 정리 중입니다. 산불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진화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 곳곳에는 검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어제 난 12시 30분쯤 청주시 남이면 팔봉산 인근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도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모두 15건, 지금까지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49.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쓰레기나 논밭에 있는 영농 부산물 등을 태우려고 놓은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같은 원인으로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농산 부산물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 연로하신 분들께서 많이 불을 놓기 때문에 산불로 많이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소각은 금지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 90여 건 가운데 실화자가 붙잡힌 건 절반도 채 되지 않은 38건에 불과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법정 형량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처럼 산불의 주된 원인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그냥 산 중턱에서 화장하는 일이 적발됐습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의 위험도 높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굴착기와 화물차가 서 있고 LPG 가스통 옆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불을 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괴산군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개장한 유골을 야산에서 불법 화장하는 겁니다. 유골을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도치를 이용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낙엽도 날리고 그러는데 심지어 이들은 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면은 농지 전용이나 산지면 산지 전용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전 명령을 저희가 할 거예요. 그건. 음성군에서도 현장에서 불법 화장한 뒤 절구통에 유골을 빻던 일당이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화장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화장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장묘업자와 유족이 짬짬이로 화장하는 겁니다. 불법 화장을 하다 걸리면 업자와 유족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장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게 설사 유족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대리인인 업체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속 불법 화장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이를 명심하고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만약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없다면 오는 29일 충북도민 3차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복적인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주택건설 사업자 처벌 근거를 주택법에 신설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 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 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 지연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책임 있는 사업 시행으로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추경을 통해 또 새로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0개 이상의 신규 사업이 등장해 이제 충북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이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출산한 소상공인들이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 시작인 만큼 예산에 제한이 있어 기간은 최대 6개월에 대상자는 10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5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른바 초다자녀 가구에 대해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해온 가운데 그 범위를 넓혀 내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예산 규모에 따라 범위는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만 대상입니다. 이 밖에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 임신부들에 대한 태교 여행 규모도 넓혔습니다. 다자녀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태교 여행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남대 대통령 별장을 활용하여 인구 감소 지역 임산부에게만 적용되던 태교 여행을 비인구 감소 지역 다자녀 다태아 임산부에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들 모두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시행하는 새로운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올해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만 10개 이상입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육아 수당을 비롯해 아동 수당과 산후 조리비를 포함 충북에서 결혼 이전부터 출산 양육 과정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은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출산부터 양육 과정까지 1억 5천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내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지만 지난해는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응 사업에만 800억 이상을 투입하는 가운데 올해는 수치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청주시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법과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청주시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지역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얼마 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른 팀장급 공무원 B씨는 지난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고 면허 취소 상태로 도심을 질주해 약식 기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올 들어 석 달도 채 지나기 전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등 4건의 공무원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청주시는 엄중 처벌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정직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존 승진 제한 기간에 중징계는 2년, 경징계는 1년을 더 추가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6월까지 특별감찰을 통해 부당한 이권 개입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매주 부서장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런 고강도 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수년째 이어지는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주시 공무원 C씨가 학생 근로활동 사업비 등 5억 원을 6년간 빼돌리며 코인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적발돼 파면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 성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3대 비행위에 재발하지 않도록 정년 교육 등을 내실하게 추진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청주시가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는 어제 사직동 충원탑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모공원에는 70억 원을 들여 호국 영령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과 잔디마당, 테크 산책로, 휴식공간,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이 조성됩니다. 추모공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북 청주FC가 국가대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비수 윤석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09년 프로로 데뷔한 윤석영은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여러 리그를 뛰었고 직전 시즌까지 강원FC에서 활약하다 올 시즌부터 충북 청주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현재 리그 14개 팀 가운데 10위를 달리고 있는 충북 청주FC는 이번 영입으로 전력을 강화해 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의 사과와 배 농가는 올해도 노심초사인데요.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만큼 농가별 예찰과 개화기 방제가 더욱 힘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과수화상병이 휩쓸고 간 충주시 산청면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당시 병에 걸린 나무를 모두 매립하고 새로 식재한 나무가 800주. 과수화상병에 또다시 걸리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혹시 모를 의심 궤양을 꼼꼼히 살핍니다. 보상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수확 보는 만큼의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에 화상병 매몰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수확을 보려면 한 5년 정도 최소 필요하거든요. 과수화상병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이래 도내 누적 피해 면적은 602.1헥타르. 지역별로는 사과 주산지인 충주시가 356.7헥타르로 60%에 육박하며 충북에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비바람이나 개화기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과수화상병.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찰과 방제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검게 타들어가거나 파여있는 가지, 수액이 흘러나오는 가지 모두 과수화상병 의심주로 궤양 부분을 제거하고 도포제를 발라야 합니다. 사용한 도구들은 알코올로 소독해야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작업 기록부도 의무화됐습니다. 과원에서 이제 들어오는 농작업자라든가 외부인 같은 경우는 꼭 누가 언제 와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같은 경우를 농작업 기록부 같은 곳에다가 이제 꼭 그날 기록을 해 주시고 충주시는 개화 시기 등 적기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뿌리는 게 중요한 만큼 지역별 약제 살포 시기를 문자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자산 총액 10조 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가 각종 지원책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 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원칙으로 소유 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낡은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어제 주식회사 SB테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B테크는 5년간 540억 원을 투자해 삼성면 본사와 공장을 증설하고 100명을 신규 교용할 예정입니다. SB테크는 반도체와 하이테크 제조시설의 클린룸 관련 설치 공사 회사로 지난해 도내 전문 건설업체 2,502개사 중 종합건설 공사 실적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주시가 한국서정시의 발자취를 남긴 충주 출신 고 신경림 시인의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어제 신경림 시인의 유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인의 유품 기증과 저작 재산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주시는 향후 충주문학관에 신경림 시인의 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0회 청림회전이 청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26일까지 열립니다.
김한겸 작가의 유화작품을 비롯해 청림의 소속 작가 18명의 수채화와 유화작품 19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청림회는 지난 2005년부터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